이어서 글로벌 자금 동향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황우성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 가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금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200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네. 금 가격의 동향 어떻습니까? 네, 뉴욕 금 가격은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연방준비제도 FED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부각돼 3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8.20달러, 1.5% 낮아진 1211.60달러에 마감됐는데요.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0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일 금 가격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분위기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관계자들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 일축 발언이 이어져 장중 내내 낙폭은 제한됐습니다만 이후 경제지표 호조가 이어질 경우 금에 대한 매력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고조돼 금 가격 낙폭이 후반으로 갈수록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웰 FED 이사는 지난달 국채금리 상승은 FED 정책 경로를 적절하게 재평가해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큰 폭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4월 초부터 FED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로 전 세계 실질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면서 금리 상승은 장기적으로 금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 완화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인 것도 금 가격의 부정적인 재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규장 마감 뒤 전자거래에서 금 가격은 201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200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버냉키 쇼크로 약 100달러 이상 떨어진 금 선물 가격은 이번 주에도 중국의 신용경색과 연준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추세 또한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금 가격의 흐름 짚어봤고요. 또 이제는 경제지표 쪽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도 좀 대체로 좋은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세계 주요 증시는 전일 미국에서 발표된 주요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와 상승 기류를 이어갔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 노동부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천여 명 감소한 34만 6천 명으로 발표됐는데요. 이는 다우존스 주사치 34만 5천 명에 거의 부합한 수준이고 직전주에 비해 약 9천여 건이 줄었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5월 팬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수정치인 105.2보다 6.7% 상승한 112.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시장 예상치 1.0% 상승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전달 대비 상승률도 지난 2010년 4월 이후 가장 큰 것입니다. 이 같은 발표로 보았을 때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평균치는 3.93%로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최저치 3.31%에 비해 0.61% 오르는 등 최근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일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 속에 FED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단기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이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혀 달러화의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미국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이 FOMC 전망에 미달할 경우 3차 양적 완화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지난주 밝힌 타임라인보다 공격적이 될 것이라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제도 총재의 발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좀 통화시장과 원유 선물도 흐름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달러화는 27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 주요 통화 대비 7일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은 98엔대 엔화가치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98.35엔에 거래돼 전날 97.77엔보다 상승했습니다. 어제 유로화는 26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의 경기 조절적 정책의 당분간 유지와 유로존 경기 하강 위험 상존 발언으로 미국 달러의 유로당 1.30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현재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전날보다 약 1.3044에 거래돼 전거래 1.3004에 반등하였습니다. 다만 그 폭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지만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이 잇따르면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다음으로 원유 상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WTI 선물 가격은 현지 시간 27일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부양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화된 데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거시지표 흐름도 유가를 떠받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맥스에서 WTI 근월물 8월물은 배럴당 1.55달러, 1.62% 오른 97.05달러로 마감했고요. 아이스 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근월물인 8월 선적분은 배럴당 1.16달러, 1.14% 상승한 102.82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잠정치보다 낮게 나온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투자자들에게 FED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유가 시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가 오름폭은 생각보다 늘어난 글로벌 재고로 제한되었으므로 원유 선물 추이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향후 통화 정책에 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자금 동향 체크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황우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밤에 유럽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버냉키 쇼크, 중국발 쇼크에서 이제 벗어나서 안정화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나왔던 이야기들 정리해보고요. 마감 시황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윤동현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